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성기능 장애가 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성기능의 문제나 성기능 장애를 갖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지금 현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도 해보셨을 거고, 이 성기능 장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시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반복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시기도 하고, 성기능 장애는 노화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성기능 장애가 단순히 노화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이 마음 안에는 성마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성마음에 성정보를 굉장히 많이 인식하게 되면은 이 성정보가 성마음의 성기억에 상처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된 성상처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성마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자체가 어떤 마이너스한 에너지로 작용을 하면서 마음과 신체에 마이너스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점점 누적이 되고 악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 성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기능 장애를 마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 성기능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성행동을 할 때 신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방법들이 전부 다 신체에만 국한을 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몸이 독단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만 독단적으로 작용할 수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작용을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상호 연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식하는 것. 외부의 정보를 내가 인식할 때는 반드시 신체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으로까지 인식이 되고, 들어온 정보를 내가 저장하고 기억하고 이제 다시 또 기억해내서 인출해서 꺼내 쓰는 거, 그것도 신체인 뇌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체와 또 마음이 연동작용해서 기억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처리한 결과, 생각한 것이든 아니면은 느낀 감정이든 이것을 외부로 다시 표현하고자 하면 반드시 신체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표현을 외부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을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심리와 마음은 다른 것이고, 심리는 몸과 마음이 항상 연동하면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인식, 기억,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몸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만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체화 현상이다 라는 것도 이런 연동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모든 문제나 이런 원인을 몸에서 찾다 보니까 가장 먼저 몸과 관련된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기능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보양식이죠.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는 거, 굴이 됐든 아니면은 장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내가 기력을 보충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조금 더 성기능 장애가 성기능 문제가 좀 더 악화가 되고 그러면은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암암리에 이렇게 약을 구하셔서 비아그라라든가 시알리스 같은 것들을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것이 일시적인 이런 어떠한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 성기능 장애를 치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성기능이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발생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온갖 갖가지 보조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회복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이렇게 가는 순간에도 점점 성기능은 점점 악화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기능이 악화가 돼서 결국에는 완전한 발기불능 상태가 됐을 때는 결국 보형물 수술과 같은 이런 수술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기능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기능 장애가 더 악화가 되는 이유는, 그전에는 우리가 이 마음의 성기역에 성상처가 쌓이는 이유는 성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정보들이 오히려 내가 내 성기능을 회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순간 더 많은 성정보들로 일반 정보들이 변화해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성정보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성상처가 갈수록 더 쌓이게 되고 성기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뭔가 성기능 문제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날이 갈수록 성기능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동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치우칠 수가 없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도 똑같이 힘들어지게 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몸도 신체 현상처럼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성마음에서 이 성상처가 쌓이면서 뭔가 회복이 어려워질 정도의 성상처가 누적이 되면은 몸에서 성기능 장애를 만듦으로써 더 이상 성정보를 그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으면 이제는 뭔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초점이 신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마음과 성마음에 대한 것을, 회복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신체에다가 인위적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작용을 시키다 보니, 계속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작용시키는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성기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신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환이 발생한다던가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던가 계속 말라간다던가 하는 이 몸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나중에 복상사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도 결국은 과도한 성상처의 누적이 전혀 회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몸을 인위적으로 계속 작용을 시키다 보면은 결국 이 몸과 마음이 연동작용을 하는 중간에 심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이 심리도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밸런스를 이루면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어느 한쪽만 과도하게 계속 작용을 시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심리의 장애도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장애에 해당하는 것은 노이로제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흔히 요즘에는 연예인들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 공황발작,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기억은 감정기억장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표현장애 같은 경우는, 표현장애는 외부로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그 표현의 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표현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로 내가 무의식이 의식으로 생각을 넘겨줄 때 그 생각하는 습관의, 내부 표현의 습관에 장애가 발생하는 내부 표현장애도 전부 다 표현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중독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식장애와 감정기억장애는 고통을 수반하는 장애지만 이 표현장애에 들어가면은 중독증이다 보니까 굉장히 살맛이 나고 즐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플러스의 심리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기능장애가 발생했을 때 심리가 망가지게 되면서 만약에 표현심리의 장애인 중독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남성들은 결국 더 섹스의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행동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더라도 주변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도박 중독 이런 분들을 봐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말라가고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갈수록 그 쾌락을 쫓아가면서 심각해지기는 해도 나아지지는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뭔가 성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 표현장애인 중독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성행동에 대한 쾌락을 점차 쫓아가면서 대상을 바꿔본다든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 습관의 장애는 외부로 하는 표현도 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부로 하는 생각에 대한 표현 습관에도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의 여성이 성적 매력이 부족해서 나의 성기능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증이 발생한 남성들은 자신의 성기능을 위해서 계속 대상을 바꿔가면서 뭔가 성행동을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대상이 바뀌면 새로운 성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능은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 봐. 난 역시 기능에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데 또 두세 차례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금세 익숙해지면서 원래대로 기능장애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갈수록 악화가 되고 갈수록 악화가 되다 보면은 하나의 심리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장애에도 계속 서서히 확산이 되고 악화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제 대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기능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이런 성적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섹스 테크닉의 취향 등을 변경하면서까지 계속 섹스의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도 계속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차 인간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변태적인 섹스에 대해서 자꾸 추구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섹스의 변태라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나의 쾌락의 대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변형적인 섹스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기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나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착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성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대상을 성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동성애적 성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섹스에 대한 것을 실행해 본다거나 이런 것도 내가 뭔가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이 섹스의 쾌락을 쫓는 그 수단으로서만 인간관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욕이 굉장히 많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욕이 왕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기능이 굉장히 좋구나, 왕성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왕성함에도 못하면 성욕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내가 굉장히 성기능이 좋으면 딱히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성욕에 대한 부분이 아주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발달을 하게 되지는, 강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내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조차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성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성욕이 굉장히 커지고 그 성욕을 처리하지 못해서 또다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되면서 심리의 문제로 이어지는 계속 이런 악순환의 연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연동작용의 원리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특히나 이 성기능에 관련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킵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실상 남자의 성기능 장애에 버금갈 만큼 여성에게도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죽어라 몸과 관련해서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수술을 한다던가 시술을 한다던가 모두 몸에 관련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내가 자존감이 하락이 되고 이 마음의 상처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떤 위로와 관심을 받고 싶은데 그중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적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적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외형을 변화시켜서 어떤 성적 관심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항상 유기적으로 연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나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대한 것은 연구되어진 바가 너무 없고 현재까지 심리가 곧 마음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구장창 눈에 보여지고 결과로서 나타나는 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성기능장애 역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여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성기능장애든 다이어트든 근본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국심리교육원에서는 남성에게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예상 외로 결과가 신체가 건강해지고 성기능장애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과정 중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마음과 속마음의 원리, 그리고 이 속마음의 성상처가 신체에 미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현존하는 제스테라피라는 성기능장애 치료법이었거든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성기능장애가 치료가 가능하고 신체에만 국한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술이나 어떤 약물, 보양식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혹은 플라세보 효과밖에는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